우즈베키스탄을 알리고 소개하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주제 없이 제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 유튜브를 재밌게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이유는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좋아하고 그 좋은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부 제가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좋은 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한다라는 생각에서 계속 우즈베키스탄을 소개하고 알리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가끔씩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나라냐, 뭐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뭐 하냐. 저는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가면서 보는 거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걸 찾아가면서 딴지를 거는 그런 공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의 5천만이 다 우즈벡에 갈 수도 없고, 대한민국의 5천만이 다 우즈벡을 좋아할 수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한 10,000명 정도만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엄청난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유튜브를 하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그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응어리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구독 안 하셔도 되고 이 채널 안 보셔도 돼요. 저는 즐겁게 같이 우즈베키스탄에 관심이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관심이 있고 또는 뭔가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 분들하고 즐겁게 이 채널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우즈베키스탄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설득하려고 그렇게 막 제 시간을 쓰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온라인상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다양한 정보들이 많잖아요. 우즈베키스탄에 관련된 영상, 이렇게 생활에 관련된 정보들도 많이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뭐 차별화 한다는 생각으로 약간 좀 일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주로 담으려고 많이 노력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가 뒤지게 안 늘더라고요. 뭐 구독자가 늘든 말든 간에 이렇게 차곡차곡 정보들을 쌓아 놓으면 5년 후에 10년 후에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 남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이제 제 채널을 보는 우즈벡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는 그냥 한국 사람이 우즈베키스탄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개념보다는 한국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이런 인상을 갖고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우즈베키스탄을 이해하고 있구나, 뭐 그렇게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아는 그 정부 기관에 있는 일하는 친구한테도 너 내가 우즈베키스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 알아? 막 이렇게 내가 좀 깔때기를 들이댔더니 그 친구가 열심히 제 걸 보고 있더라고요.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따로 이렇게 피드백은 없었지만 우즈벡 사람들도 제 채널을 보면서 반대로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비춰보기도 하는 거죠. 뭐 여태까지 사실은 뭐 그런 사람은 없었으니까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만큼 또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계속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저는 이게 즐겁습니다. 뭐 사실은 뭐 유튜브에서 뭐 구독자 수가 많아가지고 광고로 인하면 수익이 생기고 뭐 그런 것, 뭐 그런 것도 좋은데, 그냥 우즈베키스탄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즐겁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드는 거고, 또 이제 사실은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가게 되면 주로는 영상으로 많이 뵙게 될 거고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서울에 지금 뭐 너무 오랫동안 있으니까 사실은 또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게 재밌기도 한데, 제가 본업에 딱 들어가게 되면 자주 못 보실 거예요. 좀 더 이제 일에 집중을 하고 그 일하면서 느낀 것들 또는 알게 된 것들을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할 여유가 있을지. 지난 1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에 있으면서 정말로 저는 일만 했거든요. 이번에 돌아가면 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채널에 관련돼 가지고 말을 좀 계속 이어보면, 그 우즈베키스탄에 반복적으로 질문들이, 댓글들이 올라오는데요. 제 채널 자체가 그 재생 목록이 주제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아서 찾아보기 힘든 불편함도 있는 거 제가 아는데, 그게 더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뭐 이렇게 저도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많이 다시
뭐 알게 되고 고민도 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진짜 우즈베키스탄이 뭐가 좋으냐, 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저도 반복적으로 되새김질을 하게 돼요. 이제 결론은 결국은 한국에서 내가 성공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 사업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하면 그냥 되는 거다. 근데 한국에서 내가 실패했던 사업을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하면 성공하기 되게 힘들다. 뭐 이런 거예요. 어, 그런 거 있죠. 며칠 전에 이제, 이거 뭐 이런 얘기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농사나 지을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농사,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땅 받아야 되잖아요. 그 땅을 그냥 받나요? 땅 받으려면 관련된 서류 작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땅을 잘 받아야죠. 좋은 가격에. 그렇잖아요. 물이 잘 들어오는 좋은 가격에 땅을 잘 받아야 돼요. 그게 제일 어렵고 쉽지 않아요, 그게. 두 번째는 그 땅에 농사를 지으려면 그 지을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거 어렵죠. 또 이제 그 뭐 작물을 갖다가 뭐 키우는데 내가 키운 작물들이 더 알도 굵고 더 이쁘고 더 달거나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남들과 똑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제값도 못 받고, 우리가 뭐 이렇게 소고기도 A 뿔뿔뿔뿔하고 그냥 B하고는 가격이 완전 다르듯이 농작물도 이게 그냥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노하우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문제죠. 또 하나 이제 팔로 진짜 이 가꾼 작물을 제 가게에 사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 제 날짜에 그걸 못 팔면, 또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피크 타임에 동시에 물량이 쏟아질 때 물량을 내놓으면 그 제가 못 받잖아요. 그 우즈베키스탄은 저장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가격이 엄청 빨리 변해요. 초기에 좀 가격이 제대로 되다가 피크 타임 되면 동시에 다 나오니까 가격이 확 떨어지고 막 그래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죠. 뭐 수출한다 그러면 뭐 수출도 마찬가지고, 이게 농사가 한국에서 뭐 10마지기 20마지기 짓는 게 아니고, 한번 하면 뭐 10,000평 20,000평 그 정도 경쟁력이 없으면 단가도 못 맞춰요. 그 하려면 장비도 있어야 되죠. 그 장비를 관리해야 되죠. 이게 농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보통 일이 아닌데, 뭐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이게 라이센스가 좀 복잡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을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주류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맥주도 팔아야 되고. 그러면 그 주류 라이센스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받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주류도 종류에 따라 가지고 라이센스 종류도 다르고, 그냥 가서 구멍가게나 할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도 점포를 하나 열려면 이게 또 아무한테도 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저런 거 따져보면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쉽게 되는 건 없고, 다만 이제 자기가 한국에서 해봤던 거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러면 적어도 그런 부분은 다 지워버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수월할 수는 있겠죠. 그나마 그런 것들이 경쟁력이 있는데, 제발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그냥 뭐 이거 아무거나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접어두시고, 뭘 하시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뛰어들려면 성장하는 사업 들어가는 게 맞죠.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잘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성장하는 성장성이 높은 비즈니스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예를 들면 저같이 이제 설계하는 사람, 설계라고 하는 업종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비용을 못 받는 그런 직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금융 쪽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예를 들면은 뭐 화공은 미국에서도 대졸 초임 중에 제일 높은 게 이제 화학, 케미컬 엔지니어거든요.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성적인데 건축과하고 화공과 두 개가 있다. 자기가 진짜 건축이 좋아 미치지 않으면 그 직업의 장래의 어떤 수익성을 감안한다 그러면 화공과를 가야 돼요. 무조건 건축과 가면 안 돼요. 근데
나는 건축이 아니면 다른 건 죽어도 싫다. 그런 사람은 건축과 가도 돼요. 근데 만약에 우즈베키스탄에 가시는데 나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돈이 되는 업종을, 어떤 필드를 가셔야 되는데, 돈이 절대로 안 되는, 돈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 그런 단가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고민하다 보면 또 그게 또 나의 어떤 그런 장기와 나의 어떤 경력과 또 매칭이 돼야 되는데, 또 그 매칭이 안 되면 그것도 이제 어렵고, 뭐 새로 공부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진보된 발전된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우리 옆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뭐 가면은 뭐 되겠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면 힘들어요. 진짜로. 어,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제 유튜브 상에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왜냐하면 또 물어볼 거니까, 같은 질문을. 어쨌거나 제 유튜브는 그냥 지금 하던 기조로 계속 갈 겁니다. 제가 혹시 우즈벡에 가서 머리가 헷가닥해서, 아 이거 좀 바꿔보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구독자를 좀 늘려야겠다, 그래서 막 이쁜 아가씨도 초대하고 뭐 좋은 나이트 클럽에 가서 그 분위기도 보여주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욕하지 마시고, 지금 어쨌거나 주된 기조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우즈베키스탄의 문을 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 위주로 앞으로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들, 특히 이제 농업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한 60%는 그 가시는 분의 자질, 경험이라든가 여기에 달린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 시장에서의 그 농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달려 있는데, 사실은 제가 농업 잘 모르고 건설과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벽지 어떠냐, 벽지, 우즈벡에 벽지 갖다 팔면 어떻겠냐, 그러면 이제 제가 예전에 한국에 어떤 회사가 벽지를 갖고 와서 팔려고 했는데 가격이나 물류비 때문에 뭐 안 됐고, 또 우즈베키스탄은 벽지도 많이 쓰지만 또 이제 뭐 다른 그 회반죽 같은 것도 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벽지 시장이 생각보다 뭐 안 좋다, 또는 뭐 좋다, 뭐 제가 경험했던 거에서 나오는, 또는 뭐 창호도 아직까지 우즈베키스탄에 창호가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고급 주택, 이번에 아까 뭐 보여드린 것처럼 그 미라바드 에브뉴 같은 경우는 독일제 막 커튼을 막 갖다 쓰잖아요. 고급 주택들은 그런 거 써요. 고급 주택들은 엘리베이터도 뭐 코네, 세계적인 브랜드죠. 그런 거 갖다 쓰고, 뭐 그런 것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제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타일은 주로 어떻게 되냐, 뭐 타일, 우즈베키스탄에 최근에 타일 공장 생겼어요, 타시켄트에. 몇 개 생겼어요. 이전에는 제대로 된 건 다 수입이었거든요. 우즈벡 국산을 거의 쓸 수가 없을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그 저기 어디냐, 칠란자르에 새로운 타일 공장도 생기고, 어쨌거나 건설과 관련된 부분,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 이쪽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분유 갖다가 팔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조금 난감하긴 해요. 뭐 그래도 물어보시면 제가 타시켄트 가게 되면 거기 상공회의소 통해서 자료 받아 가지고 또 이제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시간이 날 때 천천히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주로는 이제 건설과 관련된 부분, 부동산 관련된, 또는 디자인 뭐 이쪽에, 뭐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 가지고 뭐 보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길게 떠들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제대로 준비해 가지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